코리아는 목조주택 전문 시공, 그러니까 설계 시공 전문 회사고요. 제가 이제 2011년에 그 10년간의 이제 외국 이민 생활을 끝내고 이제 2011년에 한국에 와서 4월 달에 왔는데 그해 8월에 제가 목조주택 교육을 받고 목수 생활을 하면서 3년 정도 목수 생활을 했어요. 목수 생활을 하고 이제 상주에서 목조주택 그 마을을 조성을 했었죠. 그때도 이제 기획부터 해서 시공, 그다음에 분양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직접 하나부터 열까지 법률적인 부분까지 다 진행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뭐 또 이런저런 공사를 하고 2017년에 이제 설립을 했죠. 그래서 개인 사업자로 해서 양평에 이제 설립을 했는데 저희가 일반 이제 다른 그 목조주택 전문 회사랑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대표인 이제 제가 대부분 토목 공사부터 해서 마감까지 다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웬만하면 물론 이제 건축주의 어떤 그 요구사항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친환경 자재를 쓰는 걸 원칙으로 해서 이제 시공을 한다는 거. 그리고 저희 회사 마진을 15% 이상 마진을 붙이지 않는다는 거. 그게 이제 다른 회사들이랑 좀 많이 좀 차별화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여기 양평 금곡리에 위치한 여기 농마을이라고 하는데 생태마을은 제 어떤 평생의 꿈 같은 그런 지금 여기 이제 마을이 이렇게 조성이 됐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는 이런 마을을 계속 조성을 하고 그 안에서 제가 같이 살면서 저희가 사무실을 지금 이 마을 안에 지은 것도 저희 조성하고 그냥 떠나는 게 아니고 조성을 하고 나서 이제 피드백까지 다 받으면서 그다음에 실제 생활을 하면 외부에서 보는 것과 실제 생활하면서 보는 거랑은 많은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다음 저희가 마을 또 작업을 할 때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 직접 여기서 사무실을 놓고 이제 생활을 하면서 물론 이제 주중이지만 주말에는 또 이제 집에 와 생활을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피드백하는 그런 목적 사무실도 여기다 뒀는데 그 바쁜 어떤 도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바쁜 도시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런 좀 여유롭게 자기 시간과 어떤 자기 직업을 가지면서 여유롭게 좀 살고 싶어서 제 스스로 그리고 저는 그게 어떤 사람으로서 사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한테 좋으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이런 삶이 좋다 권유하고 싶어서 사실은 이런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목적으로 또 이 마을도 조성을 한 거고 실제 여기 들어오셔서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친환경 자재는 사람한테 무해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 어떤 원재료가 자연에서 채취한 그래서 가공을 최소화시키고 특히 이제 이 석유에서 채취한 화학 재료가 아닌 이제 천연 자재를 많이 이용을 한 자재로 집을 짓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여기 목조주택에서는 외장 마감재를 그 스타코나 드라이비트나 이제 이런 미장 마감재로 많이 쓰는데 그 두 자재가 다 그 이제 원재료가 이제 석유에서 채취한 자재들인데 저희는 이렇게 보면 별로 전문가들이 아니고서는 구분을 할 수가 없는데 미장 자재는 그 세니카베라고 생석회로 미장재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저 스타코나 드라이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년이 지나면 이제 갈라지고 이제 또 오염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불연제가 아니다 보니까 외부에서 어떤 불이 붙거나 그러면 전체가 이제 집이 전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데 생석회로 된 이 자재 같은 경우에 불연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외부 어떤 위험 화기로부터 보호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이 안에 보시면 대부분 이제 골조를 하고
그 내부를 뭐 단열재를 넣고 그다음에 석고로 한 다음에 도배를 하든 아니면 페인트를 하든 이렇게 마감을 하는데 이 석고 같은 경우에도 생석고 보드예요. 어떤 뭐 그 건축 폐기물이나 아니면 그 시멘트를 이용한 그런 원재료로 한 석고 보드가 아니고 생석회로 마찬가지로 생석회로 해서 만들어진 석고 보드고 이제 페인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친환경 수성 페인트고 그다음에 이런 싱크대든 아니면 뭐 내장 마감재는 대부분 다 원목으로 이런 테이블도 다 원목으로 해서 사람이 이렇게 피부에 닿거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봤을 때 느낌적으로도 굉장히 편안감을 많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감을 주는 그런 자재들이고 실제로도 여기에 이제 습도가 조금 높으면 나무 원목에서 나는 그 향내가 굉장히 좋거든요. 저는 이제 10년 동안 유럽에서 이민 생활을 했는데 대부분의 유럽 사람들이 물론 이제 도시에서 사시는 분들도 뭐 그렇겠지만 저는 이제 아일랜드에서 살았는데 대부분 집도 그렇고 집도 목주택이고 뭐 또 메인 주거 형태가 이제 단독주택이고 그래서 마당에 이제 식물을 가꾸고 또 이제 반려견들도 굉장히 많고 주변 환경이 자연과 어우러진 그런 환경이에요. 뭐 아일랜드를 가든 독일을 가든 영국을 가든 시에서 좀 벗어나면 집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그림과 같은 수채화 같은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나가면서 물론 이제 그 지인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분들이랑 대화하다 보면 굉장히 여유로운 삶을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국에 와서 물론 이제 그 전에 한국에서 생활을 했었지만 이게 외국에 살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비교가 되더라고요. 한국에 와서 농촌 지역에 갔더니 비닐하우스에 무슨 이제 그 슬래트에다가 집 안에 들어가면 이제 막 무늬목 그 필름지에다가 붙인 덕지덕지 붙어 있는 그러니까 이 친환경이랑 거리가 먼 농촌 그리고 쓰레기에 뭐 굉장히 불편한 어떤 집 구조에 너무나 비교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뭐 유통 사업을 오래 했었지만 유통 사업을 하다가 너무 바쁜 생활을 계속해서 지내다 보니까 이렇게 살면은 얼마 못 가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이제 너무 바쁜 삶이다 보니까 이게 정말 내가 살고 싶은 삶일까? 내 건강도 해치고 내 가족도 그렇고 바쁘니까 가족들이랑 같이 어울릴 시간도 없고 이렇게 살려고 뭐 이렇게 아웅다웅하면 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제 굉장히 원론적인 고민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저 2008년 금융사태 때 이제 사업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었었고 근데 그때 당시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하루 15시간 일할 정도로 노력도 많이 하고 근데 어떤 내 개인의 잘못이 아닌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외부 환경 때문에 어떤 내 비즈니스, 내 삶이 이렇게 망가지는 걸 보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좀 자각을 하게 됐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나? 또 외부 환경에 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제 그런 고민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더 독립적으로 살려면 내 땅이 있어야 되고 내 집이 있어야 되고 이제 흔히 얘기하는 어떤 자급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고민을 하게 됐어. 그때부터 하게 됐었죠. 2009년부터 이제 굉장히 좀 본격적으로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농업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졌었고, 그래서 농업을 이제 실질적으로 농업인으로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제가 그 전에 이제 방문했었던 많은 우리 거래처들, 공급처들, 네덜란드나 이런 데 이제 방문해서 봤을 때 그들이 그곳에서의 농업인들과 우리가 생각하는 농업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대부분은 시설 재배를 하고 있었고, 토목이나 이제 일반 그 건축의 어떤 그런 양식들이 접목이 됐을 때 농업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좀 알게 됐었죠. 그래서 처음부터 농업을 하기보다는 농업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건축을 좀 더 건축의 소양을 쌓아야 되겠다 해서 건축을 하게 됐었고, 건축을 하면서 그래서 항상 농업을
겸해서 이제 썼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제가 한 5년 동안 생활했던 상주에서는 직접 논농사도 밭농사도 그 다음에 뭐 축산 그래서 복합 영농을 계속해서 했었고요. 양평에서는 여기 이제 생태마을 조성을 하면서 대부분의 집들이 다 텃밭이 있는 그런 집으로 저희가 조성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렇게 전원주택이라 하더라도 텃밭이 있고 어떤 그 집의 그 가정의 식구들이 먹을 수 있는 채소는 최소한 자급할 수 있는 더 나아가면 이제 공동으로 어떤 농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마을을 좀 만들고 싶은 게 제 소망입니다. 현재는 한 21가구가 있고요. 여기서 근데 이제 계속 지내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그렇지 않으신 분, 세컨하우스처럼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 15가구 정도는 이제 상시 거주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세컨하우스처럼 이렇게 생활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런 질병 때문에 이제 일반 그 생활을 잘 못하신 분들이 오셔서 질병에서 이제 좀 자유롭게 되시고 그다음에 처음에 오셨을 때와 지금 생활하시는 그 표정을 보면 그 표정에서 딱 드러나는 것 같아요. 좀 여유가 있으시고 그전에는 굉장히 날카로운 그런 인상이었는데 지금 보면 굉장히 여유가 있으시고 또 항상 미소가 많이 지으시는 거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제 자신이 사실은 집은 서울이지만 주중에 여기 있을 때와 주말에 이제 집에 서울에 갔을 때와의 어떤 제 몸 상태, 제 컨디션 이게 너무 확연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개개인의 어떤 연령대와 어떤 성격이나 아니면 취향이나 이런 것들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있으면 아무튼 기본적으로 가장 좀 차이가 나는 거는 도시에서 산과 가장 차이가 나는 거는 여유로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 오면서 어떤 뇌과 질환이나 이런 거를 알아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아일랜드도 굉장히 좀 목가적인 그런 나라거든요. 거기 있을 때 거의 2년에 한 번, 어쩌다 한 번 병원에 갈 정도지 한국에서 왔을 때 서울에서는 거의 환절기일 때마다 아이들이 이제 병원에 갔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아이들도 굉장히 좀 건강히 자라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좀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살아왔던 삶이 좀 그런 경향을 보여서 그런지 몰라도 저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자기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가장들, 그런 가족들, 그다음에 그런 구성원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어요. 이제 코로나 시대 때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많은 특히 이제 자영업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신데 만약에 제가 예전처럼 유통업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또 상가를 얻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소상공인으로서 어떤 임대비를 내고 그런 생활을 지금도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힘들게 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사실 큰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어떤 도시처럼 어떤 아파트 하나에 10억 들어가고 막 이렇게 그 정도의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든 이제 비용을 좀 줄이고 싶은데 정말 그 저렴한 비용으로 자기 땅과 자기 집, 그 다음에 자기 먹을 거, 그 다음에 좀 자유롭게 어떤 그 생활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전문적인 기술. 그래서 개개인들이 그런 걸 다 갖게 된다라고 하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경쟁력 있는 그런 사회와 국가가 되지 않을까. 개인은 차지하고서라도 그런 일들을 계속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조만간에 어떤 한 단지를 같이 공동으로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단지가 아니고 그러니까 비영리 어떤 법인을 만들어서 같이 이제 공동으로 개발을 하되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자기 손으로 집을 짓고 그다음에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또 같이 이제 품앗이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같이 집을 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마을을 만들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은 꼭 사람한테만 이런 건 아니고 제가 이제 구성하고자 하는 게 이제 이 퍼머컬처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지속 가능한 생활 양식, 지속 가능한 농업, 나아가 생활 양식이 되는데 사람한테뿐만 아니고 자연한테도 나아가 이제 우리 다음 후손들한테도 어떤 자연의 이런 것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고 계속 지속해서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친환경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